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충격파가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일시 휴직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가뭄 속에 공공일자리에는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계약직 만료를 끝으로 4개월째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36살 김모 씨.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도 직접 워크에서도 등록해놨고 지금 4개월째 접수를 해놨는데 연락 도착 없어요. 지원자는 많은데 지금 현재 실업자가 한 10,000명 넘어가더라고요. 역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58살 김모 씨도 공공 일자리 신청을 위해 접수처를 찾았습니다. 너무 이제 아무것도 못 해먹으니까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언니가 자기도 딱 하니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래서 시청에서 그런 거 있다 한 게 얼른 가봐라 해서 이제 지금 오늘 병원 도수치를 보고 지금 이 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에 한 달 급여가 100만 원 안팎이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공공 일자리 모집에 몰렸습니다. 1단계로 생활 방역단 등 4개 분야에 760여 명을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공공 일자리 모집 인원을 1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5월 중에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5월 말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심사를 거쳐서 6월 하순경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 때문에 지난 3월 광주 전남의 일시 휴직자는 9만 5천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용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라도 보다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동 꺼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광주시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주겠다며 일단 대화 테이블로 돌아만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한국노총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축이 빠지면서 노사 상생이라는 취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공식적인 논의의 테이블로 일단 돌아만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자세가 돼 있고 2월 31일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다 수용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중재에 나선 데 이어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노동계와 광주시를 차례로 만나서 광주형 일자리 해법 찾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광주시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계를 달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새로운 접근,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요. 완전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와 접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역시 광주형 일자리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광주시와 한국노총 등을 상대로 물밑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어떻게 화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등교 연기로 급식이 중단되자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 가정에 손수 배달하고 있습니다. 일석이조 효과에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사는 전남의 한 가정집. 주부 차영숙 씨는 요즘 식사 챙기기가 가장 힘듭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집에 머물다 보니 끼니 때마다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고 반찬도 고민입니다.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가 점심까지 챙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또 같은 식자재로 맨날 하는 것도 엄마로서 많은 고민이 돼요. 전남의 2,500여 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매달 900톤가량. 학교 개학이 늦춰지고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 판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농가에서 판로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일부 작물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작물이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나 저제나 미뤄지는 개학에
전라남도가 묘책을 내놨습니다. 학교 급식에 쓰일 무, 양파, 대파, 버섯 등 신선 식재료를 비롯해 잡곡과 유기농 쌀까지 친환경 농산물로 선물 꾸러미를 만든 겁니다. 질 좋은 식자재를 학교 식당이 아닌 가정에서 맛보도록 전남 26만 1000여 명의 유치원생, 초중 고교생 집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녀들이 먹고 있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집에서 그 친환경 식재료, 품질 좋고 맛있는 그런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덜어낸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전남에서 시작돼 경남과 전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5.18) 역사의 현장인 옛 적십자병원이 민간에 매각될 위기입니다. 광주시는 예산을 투입해 민간 매각을 막겠다고 하지만 사유재산이어서 경쟁자가 입찰 금액을 많이 제시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숨지거나 다친 시민들이 병원 한켠에 누워있고 총칼을 들지 않았던 시민들은 헌혈이라도 하겠다며 병원을 찾아 긴 줄을 섰습니다. 5.18 때 광주 적십자병원은 항쟁의 중심이었던 전남도청과 가까워 수많은 환자와 시민이 찾았던 곳입니다. 대동정신이 깃든 옛 적십자병원이 민간에 매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옛 광주 적십자병원의 민간 매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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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병원을 가진 학교재단 채권단이 지난해 매각을 결정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병원을 광주시가 매입해 원형 보존하라고 요구합니다. 광주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공공재로서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90억 원 예산을 투입해 매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변수는 돈입니다. 소유자인 채권단이 경쟁 입찰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입찰 과정에 광주시보다 많은 금액을 부른 희망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18 제11호 사적지로 지정된 옛 적십자병원이지만 사유재산이어서 보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는 일반 사유지라 보니 우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29개의 5.18 사적지 중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고 광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옛 적십자병원과 홍남순 변호사 가옥입니다. 5월 단체는 5.18 역사의 현장들만큼은 경제 논리를 이겨내고 원형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제주 4.3 추념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5.18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습니다. 조례에 따른 휴무 대상자는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광주시의회 등의 직원들입니다. 광주시는 휴무 대상에서 학교와 기업 등이 제외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체 등의 휴무를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이 피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공갈 혐의로 검찰에 지명 수배된 21살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지난 20일 밤 10시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목포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됐고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A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A씨의 신병이 인계된 뒤 도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한 뒤 경찰서 1층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자 A씨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작은 환기창 틈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겨내는데 1층으로 내려가지고 1층 화장실에서 영대 먹고 하니까 했는데 한 명씩 창문을 들고 갔다니까. 경찰 100여 명이 달아난 A씨 추적 작전을 펼쳤고 사건 발생 30시간 만에 A씨는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도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의 관리 소홀 속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피의자 도주 사건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야온입니다.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달에도 무안공항의 개점 휴업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이 비운항 방침을 연장해 본격적인 항공기 운항 재개는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 사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장자제 노선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항공사의 방침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운항 재개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광주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사회서비스원 대표 원장 등 임원을 사회적 대화 과정 없이 채용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재가복지센터와 민간 서비스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의 나주 유치를 위한 여론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호남권 9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한전공대가 위치할 나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훈 나주화순 선거구 당선인과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한 시민유치단도 오늘 광주 송정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나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